반갑습니다. TNT 잉글리시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의 첫 번째 토픽으로 이제 어순 극복인데요. 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해와 표현은 다르다. 두 번째, 영어는 어순이 생명이다. 세 번째, 앞에서 설명, 뒤에서 설명. 마지막으로 절대 문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와 표현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직독직해로 그냥 그는 사랑한다 그녀를 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그는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 그녀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다.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설명을 듣는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것은 제가 가능하면 영어의 어순을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글의 문법은 많이 파괴가 되었을지언정 영어의 어순을 파괴하지 않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때 굳이 이렇게 한글 문법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순을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거죠. 특히 이해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가 그냥 그녀를 사랑하나 봐 라고 그냥 이해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한글 문법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한글로 바꿔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비문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굳이 문법적으로 하지 말고 비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편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단 써있는 문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표현할 때 보겠습니다. 표현은 쓰기나 말하기죠. 이 표현은 영어로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법에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현은 반드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해를 어떻게 해요? 문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죠. 거기에 딱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근데 이렇게 바뀐 것도 뭐예요? 사실은 문법이 많이 파괴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좀 더 어순을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좀 더 영어 어순에 맞춰진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는 비문법적으로 편하게 자연스럽게 정확한 의도만 파악하면 되고 표현은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표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영어는 어순이 생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죠. 자, 나는 그녀에게 사과를 주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됩니다. 나는 주었다 사과를 그녀에게. 그런데 한글을 이렇게 바꿔보죠.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사과를. 영어도 비슷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I gave to her apples. 근데 이 문장은 요것을 의미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엉뚱한 문장이 된 거죠. 세 번째, 그녀에게 사과를 나는 주었다. To her apples I gave. 이 문장도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과를 그녀에게 주었다 나는. 사과를 그녀에게 주었다 나는. 이 문장도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영어에서 이 네 가지 모두를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예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글은 잘 보면 이게 막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한글에는 격조사라고 해요. 뭐 주어에 따라다니는 애들, 뭐 목적어에 따라다니는 애들, 뭐 부사어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부사인지 다 알아요. 마구 섞여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글 문법은 약간씩 틀릴지라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고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오로지 얘만 그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영어는 이렇게 완전히 타이트한 위치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순을 표현할 때 혹은 영어를 이해할 때 정확한 어순으로 표현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뀌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토픽, 요거는 영어는 어순이 생명이다. 정말 한글과는 다르게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앞에서 설명, 뒤에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앞에서 설명, 뒤에서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죠. 자, a nice horse. 이거 멋진 말. 한국말에서도 멋진 말이죠. nice horse. 그러니까 어순이 똑같아요. 한글하고. 그래서 앞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nice white horse.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도 멋진 흰색 말. 이렇게 하니까 한글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 단어를 앞에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앞에서 설명하는 문장의 형틀입니다. 우리의 한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영어 어순이 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한글이나 영어나 똑같기 때문에 크게 공부할 것도 아니고 걱정도 안 하겠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ight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단어를 이렇게 eight로 설명하는 겁니다. eight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horse라는 단어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 쭉 설명이 나가다가 얘를 다시 뒤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먹었는지 뭘 먹었느냐?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약간의 풀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약간의 풀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이 먹었다. 먹은 게 약간의 풀이다.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풀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판 위에 약간의 풀, 들판 위에 약간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풀이 표면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표면이 들판이다라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영어 문장을 보면 앞에서 설명하는 게 있고 뒤에서 설명하는 게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좌에서 우로 설명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멋진 흰색의 말이 먹었어요. 먹은 게 약간의 풀이고 풀은 위에가 아니고 표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에. 그 표면이 뭔지 또 설명하는 겁니다. 네? 표면은 들판이다. 즉 들판의 표면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은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 뒤에서 설명하는 구조가 있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문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문장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문장이다 그런 뜻인데 구조는 이렇다라는 거죠. A는 B다. 이게 절대 문장입니다. 끝. 절대 문장을 왜 설명드리느냐? 영어는 아주 긴 문장이 있을 수 있죠. 그 긴 문장도 절대 문장 여러 개가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영어 문장 자체가 상당히 쉽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절대 문장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나는 발견했다 혹은 찾았다. A는 B다. 이렇게 되죠. 발견한 것이 반지다. A는 B다. 반지는 아까 했죠. 이거 위에라고 하면 안 되고 표면에 있었다. 표면에 있다. 그래서 A는 B다. 표면은 책의 표면이다. A는 B다. 책은 표면에 있었다. 무슨 표면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A는 B다. 이렇게 책은 표면에 있었다. 표면은 책상의 표면이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연결하여 한 문장이 구성되는 겁니다. 영어를 바라볼 때, 이 문장을 바라볼 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나가고 절대 문장 여러 개로 계속 묶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어 문장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A는 B다라는 절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요. 그래서 표현하기도 쉽고요. 즉 쓰기나 라이팅을 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한번 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꾸 쓰시면 돼요. 나는 찾아냈다. 찾아낸 것이 a ring, 반지다. 반지는 표면에 있다. 표면은 책의 표면이다. 책은 표면에 있었다. 표면은 바로 책상 표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A는 B다라고 설명하면서 라이팅을 그냥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스피킹 할 때 천천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속도가 처음엔 느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스피킹해서 천천히 설명하듯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절대 문장 A는 B다, A는 B다라고 이해하려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얘를 위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는 B다라고 거꾸로 와야 돼요. 책 위에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원래의 고유한 온의 뜻, 표면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표면이란 뜻은 어디에 나오느냐?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잘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영영사전의 온의 뜻을 여러 상황에 따라서 분석해보면 종합적으로 표면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표면으로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어 문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쉬워집니다. 절대 문장, 아주 단순하고 표현하기 쉬운 문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 첫 번째, 어순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토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이해와 표현은 다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해는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고요. 어순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영어의 문장은 앞에서 쭉 설명하는 구조와 뒤에서 설명하는 구조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좌에서 우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좌에서 우로 이해하고 쓰고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아무리 긴 문장도 어떻게 해요? 절대 문장 여러 개로, 단순한 문장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것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 뿐이고, 절대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원어민이 알고 있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뜻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엔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뭐가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